이 여드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피부과가 진짜 직방인 건지, 턱드름은 왜 계속 났던데 계속 나는지, 그리고 헬스하면 여드름 더 나는 게 팩트인지, 여드름 관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들 명쾌하게 답변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여드름에는 피부과가 직방이다? 이거는 X입니다. 여드름에는 무조건 피부과 가서 이소티논 먹어야 된다, 뭐 이런 말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바로 병원 가서 염증 주사 맞고 약 받아오는 분들도 계실 거고, 심각한 화농성 여드름 이런 데는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모든 분들한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일단 요 염증 주사요, 요게 이 병원 가서 맞고 저 병원 가서 맞고 막 반복적으로 맞다 보면요, 그 부위에 살이 좀 꺼지고 흉터처럼 좀 패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소티논? 이게 여드름의 근원인 이 피지 자체를 줄여주는 약인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부작용이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입술 갈라지는 거, 뭐 누구는 안구 건조, 뭐 모발이 너무 지푸라기처럼 푸석푸석해지는 거, 이건 진짜 복용하기 전에 꼭 피부과 전문의랑 좀 충분히 상담을 해야 돼요. 당연히 이소티논도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걸 짜면은 막 흉터가 생기고 미쳐버리겠다, 그럴 때는 굉장히 극적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적당히 올라오는 그 정도에서는 가능하면 관리 안으로 끝내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추천드리는 거는 디페린겔이에요. 이거는 처방 받고서 살 수 있는 연고인데요, 좁쌀이든 화농성이든 대부분의 여드름에 좀 효과가 꽤 좋았습니다. 이게 초반에는 좀 따갑거나 좀 붉어질 수가 있는데 초반기에 좀 흔한 반응이고, 보습만 좀 제대로 챙겨주잖아요. 그러면은 뭐 큰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턱에 여드름이 같은 자리에 계속 난다?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거는 좀 원인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원인 따져볼 거는 면도예요. 두 번째는 제모, 그리고 세 번째 피지. 일단 턱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면도를 가장 자주 하는 부위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자극도 많이 받고 피부 장벽이 좀 약해져 있을 겁니다. 이 얇아진 피부에 여드름 균들이 좋아하는 이 피지가 많다? 트러블 당연히 터지게 되죠. 거기다가 그 면도하고 나서 애프터 쉐이브, 그거 완전 금지. 특히 이 알코올 성분 들어간 거 진짜 절대 안 됩니다. 이게 피부 장벽을 완전히 망가뜨려요. 대신에 이 면도하고 나서는 진정 효과가 있는 보습 크림, 이런 거를 바로 발라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세안도 굉장히 중요한데, 턱 부위는 특히 피지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3회 정도 저녁에 약 알칼리 클렌징 폼으로 좀 꼼꼼하게 세안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조건 중요한 거 보습, 이 루틴을 꼭 지켜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제가 직접 깨달은 개꿀팁이 있거든요. 턱에 난 여드름 100% 이게 약간 여드름처럼 보여가지고 연고만 계속 발랐었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S로만 발랐는데 이게 싹 없어지더라고요. 여드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낭염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세 번째 오해, 뽀드득한 약 알칼리 클렌징 폼이 더 중요하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클렌징의 기본은 약산성이에요. 이게 피부 본연의 pH, 이 산성도랑 비슷하기 때문에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고 매일매일 좀 안정적으로 세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산성 클렌징 폼은 미끄덩미끄덩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찝찝하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피지를 좀 쌈박하게 지워주지는 않습니다. 세정력도 좀 좋으면서 순한 약산성, 이런 거를 잘 골라야 돼요. 제품 알려달라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알려드리면, 요 이니스프리에서 나온 블루베리 리밸런싱 5.5, 요거 제가 내돈내산으로 샀는데 이게 약산성인데도 세정력도 되게 괜찮고요, 가격도 상당히 쌌습니다. 그래서 좀 꾸준히 쓰기 좋더라고요. 아마 이거는 피지 많은 분들도 데일리로 쓰기 괜찮을 거예요. 뽀드득한 느낌이 좋다고 세정력 센 것만 쓰면요, 피부 장벽이 싹 다 깎여 나가고 결국에는 또 피지가 더 많이 생성되고 여드름이 악화돼요. 그리고 네 번째 오해, 이 아침에는 물 세안이 좋다? 이것도 X입니다. 이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건데요, 지성분들한테는 이건 최악입니다. 악건성인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피지가 올라오고 노폐물이 쌓이거든요. 특히 좀 지성인 분들, 이런 분들은 자고 나면은 그 번들번들한 그 유분기, 그게 엄청날 거예요. 요거를 물로만 헹구고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피지랑 이런 노폐물들은 그대로 두고 그냥 물만 한번 끼얹은 거예요. 여드름 씨앗이 되는 거를 씻어내질 않았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아침에도 약산성 클렌징 폼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 악건성 빼고. 그리고 너무 빡세게 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유튜버 추천템으로 여드름 효과가 온다? 이거는 진짜 제가 소신 발언할게요. 이거 X입니다. 아니,
니도 유튜버잖아. 맞아요. 맞는데 이거 한번 말 들어보세요. 이 유튜버들이 여드름에 좋다고 추천하는 제품들 각자의 여드름 케이스의 효과 보기가 사실 되게 어려워요. 유튜버 입장에서는 최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긴 하는데 시청하는 입장에서 모든 걸 다 풀 시청하기만 하진 않잖아요. 가장 중요한 정보들 이런 거를 좀 흘려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A타입의 피부를 가진 분들, 뭐 이런 상황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잘 맞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정보인데 그냥 이거 여드름에 좋은 거구나, 무작정 이 키워드만 듣고서 바로 구매해서 썼다가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 피부과 의사분들 이런 분들 유튜브 보잖아요. 추천템 보면은 대부분 보습력이 되게 높은 편입니다. 건성인 피부 이런 분들한테는 좋을 수가 있지만 지성이라던가 수부집 피부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보습감이 너무 높을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피부과 타겟 같은 경우에는 30대 40대 조금 더 나이층이 많다면 한 5, 60대 이 정도의 시청자층이 좀 많다 보니까 비교적 지성보다는 건성, 특히나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좀 더 많이 추천을 하는데 그런 정보만 보고서 나도 이런 보습력 높은 거를 써야지 내 피부 타입을 모른 채로 그렇게 해버리면은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버가 아무리 추천을 해도 내 피부 타입에 진짜 맞을까? 이런 거를 좀 고민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6번째, 선크림은 꼭 발라야 된다? 이거는 세모 정도 할게요. 선크림은 사실 바르는 게 맞아요. 근데 무조건 뭐 매일매일 꼭 뭐 이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 선크림이라는 게 결국에는 유분이랑 화학성분 요 덩어리거든요. 이 여드름 피부, 특히 이 지성 피부에 무턱대고 선크림을 바르면 모공 막힘이라던가 뭐 자극 이런 게 생겨가지고 오히려 더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세안이에요. 세안. 이 선크림은 유분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클렌징을 제대로 안 하면 얼굴에 좀 남거든요. 그래서 세안을 조금 더 빡세게 할 텐데 이런 세안 과정에서 피부 장벽을 갉아먹고 염증을 조금 더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크림은 무조건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황 따라서 바르는 게 맞습니다. 햇빛을 좀 오래 쬐는 날에는 꼭 발라야 되고 집에만 있는 날 아니면은 좀 피부가 예민하다 뭐 이럴 때는 좀 잠깐 쉬어가는 거죠. 대신에 선크림을 바른 날에는 반드시 요 클렌징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선크림 안 발라도 되는 경우는 제가 따로 더 자세히 다룬 영상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7번째, 여드름 기능성 화장품을 바르면 여드름 낫는다? 요것도 세모입니다. 티트리, 시카, 나이아신아마이드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근데 이거 바른다고 여드름이 싹 낫는다? 그건 사실 좀 과장된 얘기죠. 진짜 중요한 거는 수분이에요. 수분. 피부가 건조하면 피지 분비는 더 늘어나고 피지가 더 많아지면은 결국에는 여드름이 생겨요. 그래서 요 수분을 먼저 좀 잡아주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수분이 피지 관리고 그게 장벽 관리예요. 근데 여기서도 함정이 좀 있는 게 수분 크림이라고 다 같은 수분 크림이 아닙니다. 여드름성 피부는 꼭 요걸 체크해야 되는데 논 코메도제닉 이런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이 있어요. 이거는 모공을 막지 않는다고 인증을 받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추천드리는 거는 비욘드의 엔젤 아쿠아 수분 크림. 사실 이거는 진짜 쇼츠에서도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또욘드 요게 좀 나올 것 같은데 이건 쓰다 보니까 진짜 괜찮아요. 좀 수부지나 아니면 뭐 지성 피부 이런 분들한테도 가벼우면서도 좀 뽀송하게 마무리가 되고 보습감은 정말 충분해서 사계절 데일리템으로 쓰기에 굉장히 괜찮습니다. 8번째, 음식과 여드름의 연관성? 이거는 약간 동그라미 세모,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게 논문에서도 음식이랑 여드름은 명확한 인과관계를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찾아보니까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도 몇 개 나오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진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음식이 하나 있다면 바로 술이에요. 술 마신 다음 날에 꼭 트러블 생긴다는 분들, 이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 외에도 뭐 유제품이라던가 아니면 뭐 밀가루, 튀김 이런 음식 중에서 나랑 안 맞는 경우가 좀 있어요. 논문 결과 이런 거랑 좀 무관하게 나랑 안 맞는 거를 좀 찾아야 됩니다. 패턴을 잘 파악을 해봐야 돼요. 제가 좀 직접 깨달은 거는 어떤 음식이든 간에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은 좀 피부가 다음날 좀 올라오더라고요. 장 건강이 피부랑 연결된다 이런 거는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무조건 이런 것들을 다 피해야 된다 아니면은 무조건 음식이랑 관련 없으니까 다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나한테 안 맞는 음식 이런 거를 좀 찾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물 섭취 같은 경우에는 피부 건강의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달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다음 여드름은 건드리지 말고 그냥 두는 게 낫다? 요거는 세모. 일단 먼저 좁쌀 여드름은 짜면 무조건 흉져요. 각질이 모공을 막아서 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이럴 때는 무조건 각질 제거가 우선입니다. 살리실산 뭐 이런 게 들어간 앰플을 바르거나 약 알칼리 클렌징폼 아니면 뭐 효소 세안제 이런 걸로 쌓인 각질을 한번 정리를 해주면은 피지가 좀 자연스럽게 빠지거든요. 그러면서 좁쌀도 딱 가라앉을
거예요. 그리고 각질 정리를 한 다음에는 반드시 또 수분이다, 수분 크림으로 장벽을 좀 회복시켜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논코메도제닉 요거를 한번 체크해야 됩니다. 반면에 화농성 여드름은 스팟 연고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효과 괜찮았던 연고 이런 거를 좀 쭈루룩 알려드릴게요. 파티마겔, 에크논 크림, 닥터 예스키놀 젤, 디페링겔, 뭐 이런 연고들로 염증 부위에만 딱 찍어서 스팟 케어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다음 10번째, 헬스하면 여드름 난다. 세모 5? 헬스 자체가 무조건 여드름의 원인이다? 어쩔 수 없다? 당연히 그거 아니에요. 그건 오해입니다. 운동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헬스하면서 따라오는 이 4가지가 문제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단백질 보충제, 특히나 이 유청 단백질은 피지를 좀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남성 호르몬이 내가 원래 많은데 여기에 단백질까지 더해지면은 피지선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호르몬 변화. 웨이트 운동은 남성 호르몬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피지 분비가 좀 촉진되고, 고강도 운동은 또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염증 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에 뭐 여드름, 등드름, 가드름 이런 거를 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피부 열감. 이 고강도 운동을 하면은 좀 체온이랑 얼굴 온도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고요. 특히 남자들은 피지선이 좀 커가지고 열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열을 받으면 피지가 더 많이 나와요. 거기다가 네 번째로는 좀 세균 감염. 우리 헬스장에 있는 기구에는 여드름 유발균의 온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구 만진 손으로 뭐 얼굴 만지거나 뭐 땀 닦거나 이런 거는 진짜 금지예요, 금지. 헬스를 하면서도 좀 여드름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꿀팁 이런 걸 드리자면, 일단 단백질 보충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먹었을 때 별로 트러블이 안 났다 이런 분들은 그냥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데 그러면 꼭 트러블이 올라오더라 이러면 당연히 이제 유청분리 단백질 요걸로 가셔야겠죠. 아니면 이제 자연식으로 조금 더 단백질 양을 늘리거나, 그리고 운동하고 나서 열감 관리는 토너팩을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씻고 나서 원래 쓰던 토너 있잖아요. 그거를 화장솜에다가 좀 충분히 묻혀가지고 피부에다가 그냥 올리세요. 한 5분 정도 토너팩을 해주면은 열감 진정이 진짜 엄청 빠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헬스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손으로 얼굴은 절대 안 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손으로 수건 만지고 그 수건으로 얼굴 닦는 거 이런 것도 좀 피해야 됩니다. 괜한 오해로 여드름 더 악화시키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거 이런 거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저는 제 입장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서 최대한 정답을 알려드렸는데 100% 모든 분들한테 다 맞진 않을 거예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이랬는데 이거 하니까 여드름이 더 심해지더라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 이 여드름에 이어서 너무 고민되는 거, 모공 관리, 지금 띄워드리는 이 영상 클릭하시면 제가 이어서 설명드릴게요.